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6,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과 일률. 첫 번째로 일인데,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일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힘을 쓰는 것을 다 일한다고 하죠. 또는 어떤 과제를 한다거나, 보고서를 쓴다거나, 어떤 컴퓨터 그래픽 뭐 작업을 한다거나, 컴퓨터 작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그냥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역학적 개념에서의 일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 역학적 관점에서의 일은 가해진 힘의 방향으로 물체의 위치 변화가 있어야만 일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어떤 벽에다가 제가 힘을 줘서 밀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힘을 가하고 있죠. 하지만 벽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얘는 일을 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는 500kg짜리 바벨을 들려고 제가 수직 방향으로 힘을 들어요. 하지만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안 들리겠죠. 그때도 일을 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일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변이의 내적이며 방향성이 없는 스칼라형이다. 얘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우리 선운동에서나 아니면은 각운동에서 운동학적인 변인들 또는 운동역학적인 변인들을 보면은 크기만을 갖고 있는 스칼라양 또는 크기와 방향성을 갖고 있는 벡터량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스칼라양이라고 하면은 크기만을 나타내는 스칼라양이라고 한다면 뭐 거리나 아니면 속력 등이 있을 테고, 그리고 벡터를 크기와 방향성을 나타내는 벡터라고 한다면 뭐 속도나 가속도나 변이, 그리고 뭐 힘과 관련된 변인들을 다 이제 벡터라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를 보면은 힘과 벡터를 나타내는 힘과 그리고 벡터를 나타내는 변이를 서로 곱하는데도 이 일은 스칼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왜냐? 벡터와 벡터를 곱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은 스칼라를 나타낸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일은 힘의 단위 뉴턴과 그리고 변이 미터죠, 단위가.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해서 뉴턴미터 또는 줄이라고 씁니다. 줄. 에너지 단위도 줄이긴 한데 그건 좀 이따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일은 힘과 변이를 곱함으로써 뉴턴미터 또는 줄이라는 단위를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일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물체가 있고 이 물체의 힘을 이런 식으로 가하고 그리고 이동 방향과 힘의 주는 방향이 같다 라고 한다면 힘 곱하기 변이를 곱하면 돼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물체를 이동을 시킬 때 이렇게 작용을 안 하죠. 자, 물체가 있고 힘을 이런 식으로 주면서 물체를 끌어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럼 이때는 이를 어떻게 구할까요? 힘은 사선 방향 위쪽으로 작용이 되고 있고 이동한 방향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 곱하기 코사인 이 사이의 세터 각을 곱함으로써 2를 구합니다. 대문자 W 1 워크 이렇게 2를 구해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에는 방향이 없어요. 방향이 없는 대신에 플러스, 마이너스, 양의 1과 음의 1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양의 1과 음의 1이 무엇이냐 한다면 양의 1이라는 거는 내가 힘을 주는 방향하고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이 같을 때를 양의 1이라고 해요. 그리고 음의 1이라는 거는 내가 힘을 주고 있지만 방향은 나한테 오는 거, 반대 방향으로 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주는 힘과 물체가 작용하는 방향이 서로 반대인 거가 음의 1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학적 1이 0인 경우는 내가 힘을 안 주었을 때, 또는 물체의 변이가 0일 때, 또는 물체의 변이가 방향이 90도일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역학적 1이 0이입니다. 이것도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그냥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자, 1이라는 걸
식을 보면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잖아요. 변이. 식이 F 곱하기 R이잖아요. 그쵸? 이 식하고 똑같이 생긴 거를 저번 시간에 한번 봤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자, 얘는 힘을 나타내는 식이고 힘 곱하기 R 나타내는 얘는 토크, 돌린 힘 또 이렇게 나타내죠. 그런데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얘는 벡터, 얘도 벡터, 얘는 벡터, 얘는 스칼라예요. 이 토크는 책이 있을 때 힘이 작용되면 이 힘이 작용되는 지점과 이 선과 그리고 축으로부터의 이 최단 거리, 즉 벡터가 아니라 스칼라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변인들이 곱해져서 힘이라는, 돌림 힘이라는 또는 토크라는 회전력 벡터의 성질을 갖고 있는 돌림 힘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회전력이. 하지만 이 1은 벡터 성질의 힘과 벡터 성질의 변이가 곱해짐으로써 벡터와 벡터가 곱해져서 스칼라라는 1이 되는 거죠. 이거 두 개 헷갈리시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률이라는 게 있는데 일률이라는 게 무엇이냐 한다면 일을 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 소요가 되었는가가 일률이에요. 즉 일을 시간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일률이에요. 자, 단위 시간당 수행된 일을 나타내는 게 일률이고, 일률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워예요. 파워. 그리고 순발력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순발력은 이 공식보다는 다른 공식, 지금 힘 곱하기 속도라는 공식에서가 이제 파워 또는 순발력을 나타내는데, 자, 일은 힘 곱하기 이동한 거리잖아요. 그리고 얘를 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얘가 결국은 속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힘 곱하기 속도를 나타내주는 얘가 되겠죠. 그렇죠? 얘를 가지고 이제 파워 또는 순발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역도 경기를 보거나 아니면은 역도 운동을 할 때, 역도 관련 운동을 할 때 무거운 바벨을 들려면 천천히 드는 것보다는 순식간에 빠른 힘으로 빠른 속도로 들어 올려야 되잖아요. 잡아 들어 올려야 되죠. 그쵸? 그래서 그때 이러한 파워나 순발력을 사용을 하는 거죠. 큰 힘으로 순간적으로 빠른 속도로 내는 거, 이게 바로 순발력, 파워입니다. 자, 일은 물체에 작용한 힘과 물체의 변이의 곱으로 계산되고 이를 소요시간을 나눈 것이 일률입니다. 소요시간당 변이는 속도이므로 일률은 힘과 속도의 곱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일률의 단위는 와트 또는 시간으로 나누기 때문에, 일을 시간으로 나누기 때문에 줄 퍼 세크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는 1W는 1초 동안에 1줄의 일을 한 것을 의미하고 당연한 거죠. 자, 이번에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라는 거는 신체 또는 물체가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힘을 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물체를 옮길 수도 있는 거고,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자, 높은 에너지는 그만큼 신체 또는 물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당연히. 자, 에너지에는 역학적으로 우리 운동역학에서는 크게 에너지가 되게 많아요. 소리 에너지, 마찰 에너지, 열 에너지, 또 뭐가 있을까요? 풍력 에너지, 태양 에너지 등등등. 그리고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그리고 탄성 에너지 이런 것들 되게 많은데, 우리 운동역학 분야에서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그리고 탄성 에너지 이 세 가지를 다룹니다. 자, 운동 에너지는 신체 또는 물체가 운동을 통해서 생성되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해요. 이 운동 에너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는 거죠.
자, 운동 에너지는 직선 운동 에너지, 회전 운동 에너지로 분류가 되는데 직선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2분의 1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으로요. 그리고 회전 운동은 질량 대신에 관성 모멘트가 들어가겠죠. 2분의 1 관성 모멘트의 각속도의 제곱으로 나타냅니다. 얘는 회전, 얘는 선운동. 자, 여기 있네요. 자,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으로 나타내는데 이 운동 에너지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질량이 크거나 질량이 작은 사람, 무게가 작은 사람보다 무게가 큰 사람이 활동량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속도가 크면 클수록 운동 에너지가 많습니다. 자, 다음은 위치 에너지. 자, 위치 에너지는 신체 또는 물체가 높이에 따라 생성되는 잠재적인 에너지예요. 잠재적인 에너지. 자, 지구상의 모든 물체는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동일한 질량의 물체가 높은 위치로 이동할 때 그만큼 잠재적인 위치 에너지도 증가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떤 물체가 있어요. 그 물체가 떨어뜨리면 가만히 제가 잡고 있긴 하지만 이 손을 놓으면은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떨어지죠. 그런데 여기에서 떨어졌을 때 얘가 받는 충격 또는 얘가 지면에 주는 충격과 여기서 놨을 때 얘가 받는 충격 또는 얘가 지면에 주는 충격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위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높이 있는 아이가 더 큰 충격을 줄 거예요. 그 이유는 위치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라는 거는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 곱하기 물체의 높이로 나타냅니다. mgh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질량이 크면 클수록 같은 위치라도 질량이 큰 물체가 놓았을 때 바닥에 떨어졌을 때 더 큰 충격을 주죠. 또는 질량 같지만 위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1층에서 놨을 때랑 100층에서 놨을 때 100층에 있는 애가 더 큰 충격을 주죠. 그렇죠? 그거는 위치 에너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크기 때문이죠. 네. 자, 다음은 탄성 에너지. 탄성 에너지는 탄성에 의해서 물체가 가지는 잠정적인 에너지, 탄성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스프링이죠. 스프링을 줄였다가 놓으면 얘가 복원력에 의해서 원래대로 돌아가죠. 그게 탄성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얘를 잡아당겼다가 놔도 얘가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이 힘이 탄성력 때문인데 이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탄성 에너지가 커지는 거죠. 자, 물체가 변형된 위치에서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저장된 에너지를 탄성 에너지라고 하고, 탄성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탄성 계수 곱하기 물체의 변형된 길이의 제곱입니다. 길이의 제곱으로 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탄성 계수라는 것은 그 스프링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 탄성 계수인 거고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너지들은 서로 보완이 되고 보존이 돼요. 보존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거부터 할게요. 자,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한 개념이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신체 또는 물체가 운동 중에 에너지 손실이 없다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서로 보존이 되는 법칙을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고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면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는, 그래서 총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롤러코스터가 있죠. 롤러코스터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롤러코스터, 좀 삐뚤어지게 했지만, 이 롤러코스터가 이게 높은 곳에 있을 때는 위치 에너지가 있을 테고 운동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그쵸? 얘가 이 위치에서 정지해 있다라면 운동 에너지는 0이고 위치 에너지만 있겠지만, 아무튼 이 두 개의 합이 바로 역학적 에너지죠. 역학적
에너지죠. 에너지. 이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고 이 롤러코스터가 내려가요.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감소가 되겠죠. 대신에 그만큼 운동 에너지는 증가를 하겠죠. 운동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위치가 빨리 급격하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운동 에너지에서 속도가 증가를 하니까 운동 에너지가 증가를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중력 가속도의 영향도 받을 테고.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 반면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게 됩니다. 내려갈수록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는 증가를 하죠. 반면에 올라갈 때 여기서는 위치 에너지가 0이고 운동 에너지가 제일 크겠죠. 그리고 반대로 올라갈 때는 다시 위치 에너지가 증가를 하고 운동 에너지는 감소를 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가 변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존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로 구할 수 있으며 얘는 항상 일정이다 라는 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 자, 신체 또는 물체는 운동의 형태, 위치에 따라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장대 높이 뛰기 종목에서 선수가 장대를 들고 도움닫기를 하는 과정은 운동 에너지이며 장대를 바닥에 꽂고 장대의 탄성에 의해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은 탄성 에너지. 그리고 높은 위치에 도달해서 중력에 의해 아래 방향으로 떨어지는 것은 위치 에너지.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가 손실이 없다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따라서 운동 에너지와 탄성 에너지가 서로 이제 위치 에너지로 변환이 되는 거죠. 네. 자, 장대 선수들은 장대를 들고 그리고 높이 뛰기 위해서 막 달리잖아요. 그러면서 운동 에너지를 크게 만들고 그리고 얘를 찍고 올라가면서 그 탄성 에너지를 이용을 하죠. 그렇죠? 운동 에너지가 이제 탄성 에너지로 바뀌고 그 탄성 에너지가 이제 위치 에너지로 바뀌었다가 그게 점점 이제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이러한 형태를 갖고 있는 거죠. 에너지가 서로 막 전환이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역학적 에너지 전환이라고 합니다. 자, 인체 에너지의 효율. 이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 인체가 소모한 에너지의 양과 역학적으로 수행한 일의 비율을 인체 에너지 효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눕니다. 역학적으로 수행한 일을 여기서는 곱하기 S보다는 R이라고 쓰죠. 네, 얼마만큼 이동했는지에 대한 변이. 이 일을 인체가 소모한 에너지 양으로 나눈 게 인체의 에너지 효율입니다. 자, 생리학적인 에너지 대사 에너지의 소모량에 대해서 역학적으로 이를 수행한 양을 의미하고 신체 대사 에너지를 적게 소모하면서 역학적 일을 많이 한 경우 높은 에너지 효율을 나타낸다. 당연하죠. 에너지를 적게 쓰고 일을 많이 했으면 에너지 효율이 좋은 거죠, 당연히. 네, 그쵸.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고 합니다. 1번, 일률은 단위 시간당 수행된 일의 양을 의미한다. 자, 일률 P는 일을 시간으로 나누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단위 시간당 수행된 일의 양을 의미한다. 예, 맞는 말이죠. 자, 2번, 운동 체력 요소인 순발력과 관계 있다. 자, 일은 힘 곱하기 움직임 변위라고 했죠. 움직였던 그 변위. 그리고 그거를 시간으로 나누는 거가 파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률이라고 얘기했는데, 얘는 결국은 속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힘 곱하기 속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얘가 순발력 또는 파워를 나타낸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죠. 자, 단위는 줄이다. 틀렸죠.
일의 단위는 줄이고 시간의 단위는 세크이기 때문에 얘는 줄 퍼 세크가 맞겠죠. 그래서 줄이 아니라 줄 퍼 세크 또는 와트가 답이죠. 자, 4번 힘과 비례하고 속도와 반비례한다. 자, 힘과 비례하고 속도와 반비례한다. 아니죠. 파워는 힘과도 비례하고 그리고 속도와도 비례를 하죠. 그래서 4번도 틀렸죠. 그래서 답은 3번과 4번이 답입니다. 자, 다음은 3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역학적으로 가장 많은 일을 한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이라는 거는 힘을 얼마만큼 줬느냐, 그리고 힘을 줬을 때 그 물체가 얼마만큼 이동을 했느냐에 대한 변위를 나타낸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10N으로 0.1m, 같은 방향으로 0.1m 위치가 변해졌대요. 그러면 10N 곱하기 0.1m니까 얘는 1Nm 또는 1줄이 되겠죠. 자, 오른쪽으로 100N의 힘이 가해진 물체가 수직 방향으로 1m 위치가 변화됐대요. 아까 전에 수직 방향으로 힘을 줬을 때는 내가 힘을 줬는 방향과 물체가 이동한 게 수직 방향, 서로 수직일 때는 1은 0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얘는 0Nm가 되겠죠. 자, 3번 20N의 힘이 가해진 물체가 같은 방향으로 0.5m 위치 변화했다. 그럼 20N 곱하기 0.5m니까 얘는 10Nm가 되겠죠. 자, 왼쪽으로 100N의 힘이 가해진 물체가 같은 방향으로 0.5m 위치를 변화했대요. 그럼 왼쪽으로 100N 곱하기 0.5m 했으니까 얘는 50Nm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4번이 정답이겠죠. 자, 문제가 어렵진 않죠. 자, 다음은 마지막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에너지의 개념과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를 한번 골라보라고 합니다. 자, 1번 회전운동의 운동 에너지는 관성 모멘트와 반비례하고 각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자, 선운동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mv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 그러면 얘는 선운동, 각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의 질량 대신에 관성 모멘트, 그리고 속도 대신에 각속도로 나타낸다고 하죠. 자, 운동 에너지는 관성 모멘트와 반비례하고 각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자,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를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자, 위치 에너지는 질량이 클수록 증가한다. 위치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위치, 높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크면 클수록 위치 에너지도 높아지죠. 맞고, 물체에 병행된 길이가 클수록 탄성 에너지는 증가한다. 자, 탄성 에너지도 보면은 운동 에너지와 식은 같죠.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x의 제곱. 탄성의 수는 k라고 읽고요. 그리고 탄성 길이, 늘어난 길이를 자이라고 있습니다. 네, x가 아니라 그리스어로 x를 나타내는 자이. 그래서 병행된 길이가, 얘가 병행된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탄성 에너지가 증가를 하고 있죠. 얘도 맞고. 자, 두 물체의 질량이 같을 경우 속도가 빠른 물체가 높은 운동 에너지를 갖는다. 맞죠? 속도가 질량과 같으면 운동 에너지에서 속도가 크면 클수록 운동 에너지가 증가를 하죠. 그래서 4번도 맞죠.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네요. 자, 오늘은 일과 일률 그리고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일과 일률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했던 부분들만 조금 관심 있게 봐주시고 그리고 공부를 하신다면 이 부분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